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5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 참여를 이끌어내고 필요 예산을 모금하는 등 총회 성공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8년 출범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될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다음 달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현재까지 등록한 해외 참가자는 117개국 2,800여 명. 이 가운데 72개 나라 1,131명에 대한 비자 발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등록한 국내 신청자만도 1,528명. 한국준비위원회는 최대 10,000명 이상이 WCC 총회가 열릴 부산 백스코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확대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남은 기간 주력할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분야별 상임위원 124명이 함께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우선 WCC 총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박수 쳐주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WCC 제10차 총회를 통해서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손잡고 저 부산을 향하여 세계가 다 모일 때 우리가 앞장서서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준비위원회 김삼환 대표대회장은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에 WCC 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며 WCC 부산 총회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우리 사회의 갈등 극복, 아시아 교회의 역량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WCC 총회라는 축제를 통해 한국교회 분열이 종식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종들이 땅에 와서 기도하고 세계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준비위원회는 WCC 총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교단 단체들이 함께하는 기도회와 토론회, 문화행사 등을 연이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10월 6일에는 WCC 총회 주일로 지키고 천교회가 참여하는 강단 교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 한국준비위원회는 3천 후원교회 발굴과 모금 캠페인 전개, 준비위 참여위원들의 후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가 WCC와 약속한 예산은 82억 원으로 현재 35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준비위원회는 본총회에 앞서 열리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사전대회를 비롯해 국내외 신학생들을 위한 에큐메니컬 신학원, 자원봉사자 활동 등을 위한 준비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 전체 207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마당 프로젝트에는 한국교회가 12개 워크숍과 24개 전시회, 3개 부대 행사를 주관하며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이번에 처음 도입된 주말 프로그램을 위해 함께할 일선 교회들의 세심한 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준비위는 다음 확대 상임위원회를 2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하고 WCC 총회를 위한 전체 기도회로 열 계획입니다. 총회까지 앞으로 49일, 한국교회의 기도와 참여, 준비가 내실 있는 WCC 총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잇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와 합신총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장으로는 최순영 목사가, 예장 합신총회장으로는 이주형 목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제48회 정기총회는 변화와 성장, 더 큰 대신을 주제로 9일부터 12일까지 대부도 세중앙교회 수양관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총회 둘째 날인 10일, 48회기 신임 총회장으로는 직전 부총회장 최순영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최순영 총회장은 대신교단의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3,000교회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우리 대신의 사명은 2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는 데 있습니다. 개척 정신으로 시작한 대신을 성공적인 목회 현장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후보가 없었던 목사 부총회장은 현장 호선으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전 목사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과 기독당 정치 참여 논란으로 일부 총대가 퇴장하는 등 반발이 있었지만 전체 총대가 기립해 추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전 부총회장은 임기 동안 총회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총회장이 되면 1억 원 이상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세계로교회 이영섭 장로가 선출됐고 5명의 후보가 등록해 관심을 모았던 3년 임기의 총무에는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푸른 초장교회 홍호수 목사가 유임됐습니다. 예장 대신 총회는 남은 기간 동안 교단 발전 특별위원회에 총회 기구 및 노회 개편안과 여성 목사 안수, 목사 정년 75세 연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총회장, 부총회장 출마 시 유지재단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와 총회 회관 부채에 대한 안건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제98회 정기총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강성 장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신총회는 교단 전통대로 후보 등록 없이 모든 총대를 후보로 현장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신임 총회장에 187표 중 164표를 얻은 직전 부총회장 이주영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주영 총회장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선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통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은 곧 우리들 자신의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바른 신학과 또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모토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교단들이 좀 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목사 부총회장에는 188표 중 106표를 얻은 황산교회 우종효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송월교회 정치도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회무에서 담임 목사 세습 금지, 한국교회연합 가입, 차별금지법안 반대 등의 내용을 논의합니다. 또 예장 고신과의 교단 통합 추진 중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합신총회 현장에는 박정원 총회장 등 고신총회 친선 사절단이 방문해 교단 통합 논의를 지속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남북이 오는 16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재가동 합의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제2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남북 대표는 이같이 결정하고 기업들의 피해 보상과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한재권 공동위원장은 공장 가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돼 다행이라며 이제는 열심히 뛰면서 다시 생산을 시작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경협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양근 회장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5개월여 만에 재가동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조헌정 목사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통일부가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초청을 받은 교회협 인사들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WCC 총회를 앞두고 평화열차와 같은 남북 화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미국의 개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를 반대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중동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은 최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아랍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미군의 개입이 현지 기독교인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시리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컨퍼런스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에서 온 기독교 지도자들 중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이었다며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의회는 최근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공격안을 부결시켰으며 이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전쟁 반대 입장이 강력히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이 오는 15일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의를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섬김과 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 김동엽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향상되고 있긴 하지만 양극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 이주 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치유와 화해의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회장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그 자녀들이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선교가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과제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144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외국인 근로자는 52만여 명,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는 각각 1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빈곤층 사역을 담당하는 미국의 기독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제재로 사역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곤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기독 선교단체 크리스천 서비스 센터는 최근 주정부 농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무료 급식용 음식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무 담당 공무원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문제 삼으며 급식 장소에서 예수의 초상과 십계명 현수막을 제거하고 성경을 나눠주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기독단체 러브인즈 미니스트리가 노숙자들에게 소시지와 빵을 나눠주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러브인즈 미니스트리 휴 홀로엘 목사는 6년간 사역을 펼치는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향후 2년간 전개할 6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통일과 청소년, 여성폭력 예방 등의 추진 정책은 전국 52개 지역 YWCA가 함께하게 됩니다. 한국 YWCA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를 주제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개할 6가지 정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통일준비 평화교육과 대북지원 통로 구축, 청소년 대안교육 실천과 청소년 이슈 포럼 등 시행, 성인지정책 정착, 여성폭력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돌봄노동 종사자 법적 보호, 탈핵에너지 정책 수립과 방사능 오염 먹거리 대처입니다. 이 가운데 탈핵 관련 사업은 2013년에 이어 전개될 중점 사업으로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제 실시, 방사능 안전기준치 하향 조정, 안전한 먹거리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교한 방효원 선교사 자녀를 돕기 위한 사랑의 콘서트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인천 하늘꿈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독교 천사운동연합의 주관으로 오는 12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와 김민식 전도사, PK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수익금은 방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비전교회와 함께하기 운동본부가 오는 10월 4일 남산감리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을 위한 제8차 신바람 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개발 NGO 지구촌 나눔운동이 오는 14일 지구촌 체험관에서 알공의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어린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눔 교육과 알공의 체험학습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이스라엘 기업협의회가 오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제2회 한국-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협의회 이사 황덕영 목사는 한국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성에 복음을 녹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을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밤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 19도, 서울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